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설 칼의 노래, 남한산성 등으로 친숙한 김훈 작가가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에 참석을 해서 국민 안전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김훈 작가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네, 작가님 성함만 들어도 반가워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민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 계기가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생명안전시민단체 공동대표 11명 중에 한 명으로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국회에서 그 포럼 창립식에 있어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말을 하고 왔습니다. 이 축사 제목이요. 네. 우리는 숨 쉴 수 없다. 네. 이거였습니다. 왜 네. 축사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죽은 미국 흑인 조지 프로이드의 마지막 신음 같은 말이 있죠. 나는 숨 쉴 수 없다. 그걸 우리 사회에 적용한 것인데 네. 조지 프로이드의 죽음은 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 살해 행위거든요. 네. 미국 경찰의 제복을 입고 미국 경찰의 계급장을 가진 그 경찰들이 3명이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을 졸라 죽인 그 행위는 그 조직의 상부에서 인정한 행동수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승인을 한 행동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와 구조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는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꼭 그와 똑같이 그 배경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제목을 우리는 숨 쉴 수가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사회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들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로 지금 활동 중이신데 이 어떤 단체고 어떤 계기로 대표를 맡게 되셨나요? 저는 그 세월호 사건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커다랗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인권 문제나 국민의 생명의 문제로 일하시는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는데 이 생애를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진정성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은 단순히 산업재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권까지도 같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뭐 같은 얘기인데 네.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생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제는 참 쑥스럽고 힘 빠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말한 것이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뭔지를 다 알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의지가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결단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길을 뻔히 아는데 갈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갈 의지가 없다 이 말씀이 좀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법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 기업 문화가 바뀌던가 뭔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가 작년에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작년 8월에. 예. 이것은 사태를 완전히 거꾸로 역행하는 법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 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체 공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기업이 뭐 어떤 그 화학 물질을 쓰는지 어떤 노동 환경을 갖고 있는지를 이것이 산업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절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이걸 공개하는 자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그 모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법은. 그거를 국민들은 알려고 들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그걸 알고 발설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거꾸로 시대에 역행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국회가 한 거예요.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실 그동안에 계속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안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 노회찬 의원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지금 답을 그 대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법을 거꾸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가. 할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고통 있잖아요. 네. 산업 현장에서 죽는 2,000명이 죽는 2,000명 이상이 매년 죽는 이런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년에 2,500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일하다가 일터에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놀다 죽는 것이 아니고 부상당해서 그 팔다리가 부러지고 무슨 장기 다친 사람 더 많죠. 이거보다. 이 세계에서 이렇게 야만적인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해요. 오직 하나요. 오직 하나. 이것을 이제 이것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본래 모습은 우리 이런 거다. 응?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일종의 좀 체념 같은 느낌도 좀 받게 아니 되네요.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꾸로 된 법을 만들고. 이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네.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언론들도 정치권이나 무슨 이런 쪽도 인간의 목숨을 물량으로 수량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 사고에서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이것을 대형 사고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가 나서 20명이 죽고 30명이 죽으면은 정치인, 사회부, 사회인, 기자, 언론이 몽땅 덤벼들어가지고 이제 클로즈업 시키거든요. 문제화 시키고. 네. 이게 대형 사고라는 거죠. 근데 이 대형 사고 이외에 매일 2, 3명씩 죽는 사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언론에도 안 나고 아무 관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나 언론은 여기 오면은 아무 장사가 안 되잖아. 그죠? 네. 근데 매달 2, 3명씩 죽는 것은 사실은 물량으로 따지면 1년에 2,500명 되는 거잖아요. 네. 매일 죽어가지고. 이것이 물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사고예요. 근데 언론이나 정치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무슨 큰 사건이 터져야 와글와글 되고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언론이 이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특집 기사 좌담회 토론을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언론도 꼭 그 장사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것은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쌓여서 2,500명 되는 겁니다.
이 생명안전 기본 시민넷에서 산업안전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어떤 법안입니까? 산업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은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네. 이것이 뭐 국회에서 발의돼서 통과될지 여부는 이제 또 국회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기업의 2층 산업재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기업의 이윤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네. 이윤의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면은 이윤의 질서에 의해서 이게 관리되고 처리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산업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은 우선 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원청 하청의 그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그 보상을 강화하고 그런 정도의 이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뭐 혹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듣고 있다면 아마 작가님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신작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판타지 소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책 제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무슨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가상의 세계를 제가 설정한 것이죠.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는 것은 그런 그 가상의 공간을 상징하는 제목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 소설은 그런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인간의 그 문명과 야만이 막 부닥쳐가지고 큰 이제 혼돈을 일으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탈출하려는 생명의 힘을 제가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설을 집필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요? 네, 뭐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는지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놨는지 어떤지 참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지금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보면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말 두 마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인간과 동등한 캐릭터로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고 말 두 마리가 나오는데 그 말이 주인공은 아니고 예. 사람도 많이 나와요. 인간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많은 등장인물 중에 둘인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죠. 말이라는 것은 말을 보면 멋있잖아요. 아름답고 예. 아주 훌륭한 그 늠름한 기품 있는 외양을 갖고 있죠. 힘이 세고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잘 달리고 그리고 말들은 순해요. 그런 것 같지만 말들끼리 싸움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과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야만의 항상 같이 한 짐승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문명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고 전쟁을 하는 데도 기여했고 이제 모순된 측면을 가진 짐승인데 제가 그린 말은 거기다가 또 이제 저의 상상을 넣어가지고 네. 말이 인간의 그 사슬, 인간의 고삐로부터 이제 탈출해 나가는 말들의 정신을 그렸습니다. 이 작가님 인터뷰한다는 얘기 듣고 또 지금 인터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1928님께서 김은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작가님의 서슬퍼런 시선은 여전하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작가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밤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감수성을 키우고 동감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0228님 김은 작가님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깨닫습니다. 저는 잉여인간입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작가님 오래간만에 나오시니까 이렇게 많이 좀 반가워하시는데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저희하고 인터뷰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훈 작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링킨 파크의 In the End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It starts with one thing. I don't know why. It doesn't even matter how hard you try. Keep that in mind. I designed this rhyme to explain in due time. All I know, time is a valuable thing. Watch it fly by as the pendulum swings. Watch it count down to the end of the day. The clock takes life away. It's so unreal. Didn't look out below. Watch the time go right out the window. Trying to hold on to didn't even know or wasted it all just to watch you go. I kept everything inside, and even though I tried, it all fell apart. What it meant to be will eventually be a memory of a time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But in the end, it doesn't even matter. I had to fall to lose it all. But in the end, it doesn't even matter. One thing, I don't know why. It doesn't even matter how hard you try. Keep that in mind. I designed this rhyme to remind myself how I tried so hard. In spite of the way you were mocking me, acting like I was part of your property, remembering all the times you fought with me, I'm surprised it got so. Things aren't the way they were before. You wouldn't even recognize me anymore. Not that